임대차까지 하면 끝날 것 같네요. 이사특별법은 다음 순환에 보면 되니까. 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보고 있고요. 그 효력 중에서 임대인 권리 의무 중에 의무 받고요. 임차인 권리무. 먼저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라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거예요. 이때 차임은 꼭 금전 아니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차임은 꼭 금전 아니어도 되고, 두 번째로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안 한다. 그럼 임대인은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고, 두 번째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제가 아니라 해지를 할 수 있겠죠. 얼마를 지급 안 해야 될까?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기입니다. 2기. 이때 기라는 건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그 텀을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로 하면 2기라 하면 2주분을 말하는 거고요. 다달이 주기로 하면 2달분을 말하겠죠. 매년 주기로 하면 2년분을 말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2기가 꼭 연속 2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통산 2기여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임을 처음에 정했는데 목적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을 하는 경우, 기존에 약속했던 차임이 너무 저렴해지거나 너무 비싸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목적물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에 의해서 기존 차임이 너무 저렴 또는 너무 비싸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돼. 이렇게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너무 저렴해지거나 너무 비싸지게 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차임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임 증감 청구라고. 이때 차임 증감 청구,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가 없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방적 증액, 일방적 감액 청구입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오늘 임대인이 증액 청구하면 증액 됩니까? 됩니다. 그럼 다음날 임차인이 감액 청구하면 감액 됩니까? 됩니다. 이 뭐냐? 그럼 다음날 또 임대인이 증액 청구하면 증액 됩니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임차인이 감액 청구하면 감액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증액 또는 감액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루는 임대인이 증액 청구, 다음날은 임차인이 감액, 계속 증액 청구와 감액 청구를 반복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법원 가면 돼요. 어딜 가면 된다고요? 법원 가면 돼요. 그래서 법원이 증액 청구가 타당한지, 감액 청구가 타당한지 판단해서 타당하다면 증액 판결 또는 감액 판결을 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래서 일방적 증액 또는 일방적 감액 청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임차인에게 차임 감액 청구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일방적인 거예요. 위에 있는 차임 증액 또는 감액 청구인 차임 증감 청구권은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증감 청구권인데, 요 밑에 있는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은 경제사정의 변동 이외에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 귀책 사유 없이 일부 멸실, 예컨대 건물과 건물 옆에 부속된 창고를 빌렸는데 창고가 멸실이 돼버렸어요. 그럼 창고 사용료만큼은 줄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일부 멸실이 되면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만큼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첫째가 차임 감액을 청구해야 감액이 되지 자동적으로 당연히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시험전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일부 멸실이 되면 그 멸실된 부분만큼
차임은 감액된다. 이렇게 나와요. OX. X입니다. 감액되는 게 아니라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아까 건물과 건물 옆에 부속된 창고를 빌렸는데 이번에는 창고는 그대로 있고 건물이 멸실됐어요. 건물만 멸실된 경우도 일부 멸실이죠. 근데 임차인은 남아있는 창고만으로는 자신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 귀책 사유 없이 일부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만큼의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감액된다가 아니다. 두 번째, 남아있는 부분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차임을 언제 주는가? 차임 액수는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당사자가 자유롭게 차임 액수를 정할 수 있는데 문제가 언제 지급할 것인가? 보통 계약하면서 차임 지급 날짜를 정하죠. 그럼 정해져 있다면 정한 날짜에 지급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차임을 지급할 날짜, 차임 지급일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후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뭘 원칙으로 한다고요? 후급을 원칙으로 해요. 동산 임대차나 건물 임대차나 건물의 대지 임대차는 매월 말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타 토지 임대차는 매년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수확기가 있는 임대차는 수확 후 지체 없이 차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급을 원칙으로 한다. 나중에 조문만 좀 외워주시면 돼요. 차임 지급 의무와 같은 요 정도 기본을 좀 머릿속에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목적물을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가 있다 그랬죠.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임대인이.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수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보일러를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임대인이 고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임차인이 겨울도 다 지나갔고 보일러 틀 일도 없으니까 그냥 둬라. 나 얼마 있다가 끝나고 나가면 그때 가서 고치세요. 라고 임차인이 수선을 거절을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해서 보존하는 행위. 임대인의 수선 의무 이행. 이걸 보존행위라 그래요. 무슨 행위?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절을 못합니다. 이걸 임차인의 참을 의무, 수인 의무라 그래요. 임차인은 거절 못합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이거 제때 수리 안 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당연히 수선할 수 있어야 되고 임차인은 거절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임차인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선을 했고요. 아까 보일러 임차인이 괜찮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꾸역꾸역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일주일 동안 영환 가서 잘해. 다 뜯어야 된다고. 그럼 임차인은 열받겠죠? 거보라고 내가 고치지 말라 그랬잖냐고. 이럴 때 임차인은 성질 부릴 필요 없이요. 계약을 해지하면 돼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임차인의 의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물이 고장났어요. 고장났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먼저 할까요? 임대인이 먼저 할까요? 당연히 임차인이죠. 임대인은 모르고 있죠? 알려줘야지. 임차인은 목적물의 수선 따위를 해야 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 의무. 임대인의 통지 의무가 있다는 건 물론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겠지요. 임대인이 작두를 탄다니까. 임대인이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는데 굳이 고장났다고 알려주면 임대인 뭐라 그래요? 아야 이미 안다고. 잔소리 그만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어쨌든
하자에서 지체 없이 통제하는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임차인은 남의 물건 빌려 쓰지요. 함부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조심조심 다뤄야 되죠. 여기 무슨 의무라 그랬죠? 조심조심 다룰 의무? 네, 우리 유치권에서 봤죠. 나를 문 개를 때리고 불로 지지고 털을 뽑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근데 무슨 의무가 있다 그랬어? 선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예요. 임차인한테도 이게 있어요. 남의 물건 사용하는 거니까 조심조심 다루란 말이죠. 그리고 도난 같은 거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잘 보관해야 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앤드 그 주의 의무로 보관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임대차가 끝났어요. 당연히 물건을 돌려줘야 되죠. 그 물건 자체를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원래 상태로 되돌려서 돌려줘야 돼? 되돌려야지. 원상회복을 해야 돼. 요런 게 임차인의 의무예요. 차임지급 의무, 수인 의무, 통지 의무, 선량관리자의 주의 의무, 보관 의무,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의무, 목적물 반환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가 됩니다. 권리가 중요하죠,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임차권이고요. 임차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물의 사용식을 요구하는 용익적 채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대항력 따위를 갖추고 있다면, 특히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가 되거나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 등기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서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거 하나. 두 번째로 비용 상환청권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비용 상환청권이 있어요. 이때 비용 두 가지예요. 수선비 같은 게 필요비예요. 건물을 임차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급하게 고쳤어요. 나중에 임대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필요비입니다. 반면에 엘리베이터가 멀쩡한데 임대인이 자기 비용으로 샘핑으로 바꿨어요. 그것도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수입 걸로. 티센크루프 걸로. 여기 있는 이런 엘리베이터 말고. 그러면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쫙 설치하면 건물 가액이 조금은 올라가겠죠. 이런 걸 유익비라 합니다. 자, 필요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유익비는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 불문하고 다 임차인들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생겨요.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익비는 일단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 가액 증가가 남아 있어야 돼요.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좋은 걸로 새로 설치해서 건물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건물 가격이 증감 변동할 거 아닙니까? 임대차 종료될 때 기존 건물 가격이 똑같아. 그럼 가액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럴 땐 유익비 상환 청구를 못합니다. 임대차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적물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때, 이때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것도 정해놨어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까지만. 그래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달이 지나버리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거 가로넣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일단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되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 두 가지가 있고 각각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는가,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출을 즉시, 필요비는. 세 번째로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거라 그랬죠. 자, 임차인이 음식점을 경영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주방시설을 하거나 또는 간판을 달았다. 이거 유익비인가요? 주방시설하거나 간판을 달으면 건물가액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즉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비는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 유익비가 액수가 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 그랬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유익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주긴 줘야 되는데 이때 임대인은 요 유익비만은, 필요비는 안 돼요. 유익비만은 법원에 청구를 하여 상환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걸 허여라 합니다. 여유를 허락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유익비만큼은 임대인이 법원에 청구해서 좀 나중에 주면 안 될까요? 법원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허락을 받으면 유익비 상환기간을 뒤로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안 돼요. 유익비는 돼요. 유익비는 돼요. 다섯 번째, 임대차가 끝났는데 어찌됐건 임대인은 비용을 돌려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만 돌려주고 비용을 안 돌려주네. 그럼 임차인은 이 비용을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유치권에서 받잖아. 가장 전형적인 게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비용 돌려받을 때까지 물건 못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다 말이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치권 성립 요건 5개 외우고 계시죠? 제가 요번 손에 아예 5개 외우라 그랬어요. 그 5개 중에 뭐가 있었죠?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할 것. 예? 괜찮아. 네. 제가 참으면 돼. 예. 유치권 성립 요건 중 하나가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요거를 유예받으면,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유예받으면 유익비는 아직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죠. 그래서 임대인은 유익비에 대해서만큼은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을 유예받아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유익비에 대해서만큼은 유치권 성립을 막을 수가 있어요.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을 허용받아서. 그리고 7번째, 아까 이 비용 상환 채권 무슨 규정이라 그랬어요? 임의 규정이라 그랬어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따라서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라 그랬어요. 우리 특히 상가 건물 같은 거 임대차를 할 때 계약서에 나중에 임차인의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상가 건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약정 많이 하죠? 안 하나? 거의 계약서에 인쇄가 되어 있어요. 아예 중개사에서 보면 원상에 회복. 그런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법원이 원상에 회복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이거 포기하는 걸로 봐요. 우리 대법원이 모르고 계셨죠? 중개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설명해 주셔야 돼. 특약사항에 요 원상에 회복하기로 하는 약정 요거는 비용상환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입니다. 임차인 나중에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청구를 못합니다. 라고 설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원상복구 약정 같은 것들이 비용상환 채권 포기 약정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비용상환 채권은 임의 규정이어서 비용상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어떻다? 유효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권리, 임차인은요 임대인에게 나중에 이거를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 임차인이. 그런데 모든 임차인은 안 되고요. 건물 임차인. 무슨 임차인? 건물 임차인. 건물 임차인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부속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예컨대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차했어요. 학원 출입구에다가 번호키를 달고요. 학원 강의실 안에다가 TV하고 촬영용 카메라를 만약에 촬영용 카메라만 생각할까요? 촬영용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자, 이 번호키하고 촬영용 카메라를 한번 천장에 붙여놓은 카메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번호키나 촬영용 카메라 건물 일부예요? 건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에요? 건물의 일부예요? 아니죠. 나중에 떼갈 수 있죠.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번호키나 카메라 누구 소유예요? 임차인 소유죠. 요게 부속물입니다. 요게 부속물이에요. 그래서 부속물이란 건물 따위 부속물이란 건물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고 그 부속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따로 있을 때 이거를 부속물이라고 부릅니다. 건물 일부가 되어버리면 부속물이 아닌 부합물이라고 부릅니다. 부합이란 거 들어봤죠? 소유권에서 봤어요. 그래서 일부가 되면 부합물, 독립이 되어 있으면 부속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부속물 중에서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것, 요게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돼요. 요 두 가지가 부속물의 뜻이고요. 요거까지 플러스 했을 때 요걸 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다시 번호키하고 카메라로 돌아가 봅니다. 객관적 용도라는 건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학원이 나가고 이 학원 건물에 병원이 들어섰어요. 자, 번호키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촬영용 카메라. 병원은 촬영용 카메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번호키와 촬영용 카메라 중에서 번호키만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거예요. 둘 다 독립해 있고 임차인 소유이기는 하나 그런 부속물 중에서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것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 용도라는 게 뭘까?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거. 꼭 학원 임차인뿐만 아니라 병원 또는 어린이집 등등 다른 임차인도 사용이 가능한 물건이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시설물, 촬영용 카메라,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 뭐예요? 강의 촬영용 카메라. 임차인 특수 목적 시설물이죠. 이런 건 부속물 매수 청구의 없다. 자, 어쨌든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그러면 매수인은 이걸 다 사라고 할 수 있냐? 아닙니다. 두 개만 됩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 하고요. 전화를 걸어요, 임대인한테. 번호키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은데 달아도 되겠습니까? 임대인이 네, 그렇게 하세요. 녹음을 딱 해놨다가 나중에 임대인한테 사라 하면 돼요. 이렇게 임대인 동의 받은 거 하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하고. 번호키 자체를 임대인한테 돈 주고 샀어요. 이런 경우. 이 두 가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나중에 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건물과 독립된 임차인 소유 물건이면서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 중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돈 주고 산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 할 수 있는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어떻게 됐을 때? 종료. 이거 외워야 돼요. 이유는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임차인한테 인정이 되는데요. 이 지상물 매수 조건은 기간이 만료한 때 행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상물 매수 조건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때 행사할 수 있어요. 반면에 부속물 매수 조건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 아니냐? 다르죠? 종료 속에 기간 만료가 들어있어요. 종료가 훨씬 범위가 넓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종료 시에, 지상물 매수 청구는 기간 만료한 때 행사할 수 되어 있는데 왜 외워야 될까? 과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하라. 틀린 것은 에서 답이 요 놈은 기간이 만료한 때,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지문이 있었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네? 못 찾아요, 이거.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못 찾아요, 절대로. 부속 매수 조건은 종료시, 지상물 매수 조건은 기간 만료한 때예요. 분명히 구별하세요. 네? 네.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인데 편면적이에요.
이건 또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보통의 강행 규정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돼요. 특정 상황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강행 규정은 그 법이 적용되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편면적 강행 규정은 어떨 때는 적용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용이 안 되기도 해요. 따라서 편면적 강행 규정, 보통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죠. 근데 편면적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원칙이 무효야. 근데 요럴 때는 무효가 아니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강행 규정이라는 건 일단은 이걸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포기 약정.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아니. 아까 비용상환처권은 의무 규정이죠. 포기 약정 유효 무효. 유효. 이 강행 규정이라 그랬죠. 포기 약정 유효 무효. 원칙이 무효예요. 그런데 편면적이 아니라면 무효로 끝나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 이걸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가 않아. 이 포기 약정이. 그럴 때는 무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돼서 그 규정을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 이게 보통이지만 어떤 강행 규정은 원칙이 무효인데 다만 요럴 때는 무효가 아니다. 이런 강행 규정이 있어요. 이런 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특정 영역에선 적용이 안 되거나 특정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강행 규정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를 하면서 건물 임대차를 하면서 보증금 및 차임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나중에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지 않고 다 뜯어가기로, 보석물 매수를 청구하지 않고 다 뜯어가기로 했으니까 부속물 매수권을 포기하는 약정이죠. 그런데 보증과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딱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죠. 그럼 그 약정은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규정들을 편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 부릅니다. 편면적 강행. 마지막으로 일방적인 거예요. 요거 뭐라고요? 일방적인. 무슨 뜻이에요? 임차인이 사라. 그럼 무조건 사야 돼요. 임차인이 사라.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임대인은 부속물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세 번째, 건물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 이때 부속물은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놈들 중에서 두 가지만 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 시에 행사하게 된다. 기간이 만료한 때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구별하자. 강행 규정이 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한다.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단 임차인에게 딱히 불리하지 않다면 무효가 아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부속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다. 이런 것들이 딱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또 모든 임대차에 인정되는 게 아니라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한테만 인정이 됩니다. 아까 살짝 봤죠? 아까 어디서 봤지? 갱신의 간접적 강제. 갱신의 간접적 강제. 지상권에 있는 거 빌려 쓴다 그랬죠? 그게 요거예요. 요건이 뭐였었죠?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차인 소유에 뭐가 남아있을 때,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임차인이 뭐 할 수 있고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뭐 하면 거절하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아, 요거 하나 기억나시네. 이거 하나 기억나네. 아까 여기쯤 썼었는데. 그렇죠? 아까 여기쯤 써놨었는데. 이거 다시 반복하는 거야. 자, 이때 모든 토지 임대차가 아니었었죠. 무슨 임대차? 건물,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 여기에서 임차인한테만 인정이 된다. 우리 지상권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지상권에는 지상권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뿐만 아니라 설정자도 토지 소유자도 지상물을 팔아라 할 수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차에서는 임차인한테만 있지 임대인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만 있고 그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간이 만료하고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남아있고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 볼까요?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또는 목축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네. 어쨌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많아요. 이런 거 임대차 계약하면서 구두로만 계약하고 기간 따위 정하지 않고 시골에 있는 땅 같은 경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뭐 창고 같은 거 줘서 쓰라고 한 달에 사용료 얼마씩만 1년에 얼마씩만 달라고 언제까지 그런 거 정하지 않고 많아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건물, 식목, 체험, 목축 목적의 토지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지상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짓거나 소금 창고를 짓거나 축사 따위를 지었어. 그런데 얼마 있다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네. 자,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었어요? 해지 통고할 수 있었죠. 자, 이 경우 임대인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기간 정하지 않았으니까 얼마 지나면 해지가 돼요? 얼마 지나면 해지가 된다 그랬어요? 6달. 부동산 임대차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으니까 6달이 지나면 해지가 돼요. 자, 6달이 지나서 해지가 됐어. 임차인. 토지 돌려 줘야죠. 건물은 이거는 철거해야죠. 뭘 어떻게. 왜? 철거해야 되잖아요. 아깝지요? 진지 얼마 안 됐는데 요때 우리 대법원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요거 조문에서 있는 거고 요건 판례가 인정하는 거야. 두 가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건 조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 법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요건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예요. 요거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 안 하면 건물은 철거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이 지상물 매수권 하나 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라고 할 수 있는 지상물들이 있겠죠. 어떤 걸 사라고 할 수 있는가 공부하는데 판례들을 나중에 쫙 정리하시되 요게 좀 많아요. 요게 좀 많아. 그걸 정리해야 돼.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어쨌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라고 할 수 있는 지상물 되는 거 안 되는 거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합니다. 세 번째 요것도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인데 역시 편면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나중에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무효가 됩니다. 즉 지상물 매수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그 약정은 무효가 되는데 다만 아까 요것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및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는 대신 지상물은 철거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딱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리고 요놈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권리예요. 무슨 권리? 일방적인 권리. 그래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하는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잘 나와요. 나중에 비교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요것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건물 임차인이 물건을 건물에 붙였어요. 이게 건물의 일부가 되면 부합이죠. 네? 그럴 때 건물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임차인이 물건을 붙였는데 독립이 됐어. 그러면 비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 요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놈도 비교하는 문제가 왕왕 나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같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어쨌든 비용상환 청권이 있고, 부속물 매수 청권이 있고, 지상물 매수 청권이 있고, 이렇게. 임차권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권리, 각각 단독으로 잘 물어보니까 반드시 나중에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오늘은 요 정도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효력과 관련하여 임대인 권리무, 임차인 권리무, 기본적인 뼈대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요런 게 하나 나와요. 임차권 양도라는 놈하고 목적물 전대라는 놈하고 갑이 을에게 물건을 임대를 했어. 예컨대 주거용 건물을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상태에서 들어가 살고 있는데 2달 만에 전근을 가게 생겼어. 가족들하고. 그럼 임대인한테 전화를 하죠. 예?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사를 나가야 됩니다. 부동산 새로 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임대인은 착한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없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대신 중개사비는 부담하세요.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개사 사무실에 물건을 내놨어요. 그 물건을 보러 온 사람이 생겼어.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해. 이 사람, 새로운 사람. 누구하고 계약을 해요? 임대차 계약을? 갑하고 하죠. 임차인 을이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갑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이거 임차권 양도일까요? 목적물 전대일까요? 예? 그냥 새로운 임대차죠. 그냥 새로운 임대차예요. 그러면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는 도대체 뭐냐? 얘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임대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팔아먹거나 임차인이 다시 빌려주는 거, 요거를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라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요 놈은 요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를 하고요.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가 갑병과의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임차권 양도예요. 목적물 전대는 임차인은 계속해서 임차인인 상태에서, 즉 인간관계에서 탈퇴하지 않고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 하나, 을병간의 전대차 계약 관계 하나, 이렇게 계약 관계가 두 개가 성립하는 걸 목적물 전대라 합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는 임대인은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계약 당사자는 임차인과 양수인, 임차인과 전차인, 이렇게 됩니다. 이때 얘는 임대인이고요. 임대인이고 얘는 임차인 또는 양도인, 임차인 또는 전대인, 이렇게 되겠죠. 양도하면 양도인이고요. 전대하면 전대인이 될 거예요. 반면에 얘는 임차권 양도의 경우는 양수인이 되고요. 전대차의 경우에는 전차인이 됩니다. 이렇게 부르는 명칭도 자꾸 불러가지고 부를 때마다 이름이 아름다워져요. 익숙해집니다. 어쨌든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차 모두 임대인은 개입하지 않고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갑이야. 물건을 을한테 빌려줬어.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예쁘게
이정환이가 판사한 걸 정리도 잘 해놨어. 그걸 옆 사람이 오더니 자기가 옮겨줬겠대. 빌려달래. 돈 받고 빌려줬어. 임대차야. 근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그 책이 다른 사람한테 가 있어. 그래서 내가 빌려준 사람한테 물어봤어. 야, 이게 왜 저기 갔냐? 자기가 또 빌려줬대. 이게 이거예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갑은 분명히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을한테 빌려줬는데, 을이 지멋대로 임차권을 팔아먹거나 목적물을 전대를 해버렸어요. 갑은 당연히 황당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임대인이 뭐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요? 동의.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특히 상가 건물의 경우에 동의 안 받고 전대하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임대인 동의 안 받고.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수입 물건 파는 가게 하나 있죠? 뭐? 꽃분이상회?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꽃분이상회 알죠? 그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뜨고 난 다음에 그 꽃분이상회가 대박이 났어요. 그게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그 꽃분이상회 임대인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 왜? 자기가 뭐 상가를 빌려준 그 임차인이 아니야. 전차인이었어, 전차인. 대박난 사람이 전차인이야. 예? 결국은 임차인이 동의받지 않고 전차한 거예요. 이럴 때 동의를 받지 않고 한다면,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사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국제상 꽃분이상의 임대인이, 그 건물 주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그 꽃분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전차인한테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게 또 기사가 나왔어. 건물주가 갑질한다고.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나한테 생겼다.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죠? 그거 갑질이 아니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황당할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건물에서 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빌려준 사람도 아닌 사람이. 뚜껑 열려 안 열려? 열리겠지. 그러니까 해지하는 거예요. 이건 갑질이 아니에요. 근데 갑질이 있다고 나와서 기사가. 그리고 며칠 있다가 부산시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계약을 하는 걸로 나왔어요. 예? 그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쓴 거죠. 갑질, 정확한 팩트를 알려줘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조중동, 한겨레, 뭐 경향 등 굴지 언론사들 내용 중에서 법과 관련된 걸 함부로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잘못된 기사가 너무나 많아요. 법적으로.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아라. 받지 않으면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두 가지 경우, 동의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각각 적법량도 적법전대, 무단량도 무단전대를 합니다. 이 법률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무단전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임대를 했는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를 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있다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것만 간단히 볼게요. 간단히 생각만 해. 머리에 늘 생각하지 말고요. 갑이 을에게 임대를 했어요. 을이 병에게 전대를 했어. 근데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 자, 이때 우리 민법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전대 무효다 유효다? 그런 말 안 해놨어요. 갑은 뭐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하, 동의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어떻다? 유효다라고 해서 그래요.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동의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해. 다만 얘는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의는 꼭 양도나 전대차 계약하기 전에 받아야 돼요? 예? 아니, 사후 동의도 괜찮아요. 계약하고 나서 동의 받아도 돼요. 어쨌든 동의 없어도 계약 자체는
표하고 단 임차인은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동의를 안 받고 전대했죠. 갑은 뭐 할 수 있다? 해지를 할 수 있고요. 해지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얘는 갑한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병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점유 상태가 돼요. 무슨 상태가 된다고요? 불법 점유 상태가 돼요.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해서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따위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단전대가 이렇게 무시무시해요. 어쨌든 무단전대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무단전대일 때의 가장 기본적인 범주관계 3개. 가장 기본적인 거.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차인의 점유는 임대인에 대해서 무슨 점이다? 불법 점유 상태가 된다. 이 3가지를 머리에 싹 넣어두시면 돼.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을 붙이면 됩니다.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의 개념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따라서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에 이런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 딱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됐죠? 5번째, 보증금. 6번째인가? 아, 저게 4번인 것 같은데. 4번이겠지 뭐. 이거 5번일 거예요. 그쵸? 6번일 거고. 그럴 수 있지 뭐. 보증금 권리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이거 민법에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증금이나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민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없어. 보증금, 권리금에 대해서 단 한 줄도 규정이 없습니다. 요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요 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할 거예요. 몰라도 돼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마지막이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경우예요. 임대차가 뭐 된다고요? 우리 물권에서는 무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마지막이 그 권리의 소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으로 가게 되면 계약 중에서 계속적 계약은 일정 기간 계약이 지속되다가 그 계약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종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에서 권리 소멸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 종료 사유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가 있겠죠. 첫째, 기간이 만료돼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종료되겠죠? 임차인이 스스로 임차권을 포기해요. 이것도 임차권이 종료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종료 사유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간 만료도 있고 임차권 포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계약 해지에 의한 사유, 이게 중요해요. 임대차 종료 사유 중에서 계약 해지에 의한 종료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즉시 해지라는 놈과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라는 게 있어요. 차이가 뭐냐? 즉시 해지는 말 그대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죠. 아니에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께 도달하면 해지가 되는 경우를 즉시 해지랍니다.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해지가 되는 걸 즉시 해지하라 그래요.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지요. 아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뭐가 있었죠? 그게 있었죠. 네. 해지 기간 6월, 1월,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 사유 중에 계약 해지에 의한 종료가 둘로 나뉘게 된다.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경우, 요거
구별하시오 문제가 나와요. 박스 쳐놓고 즉시 해지되는 경우를 고르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가 되는 경우를 고르면 이렇게. 원칙이 이거예요. 해지 의사표시 상대방한테 도달하게 되면 해지가 됩니다. 이런 게 거기에 해당이 돼요. 무단양도 무단전대에 의한 해지. 저기 이기 차임 연체를 이유한 해지. 예? 임대인 의사에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수선행위하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지. 이런 것들이 다 즉시 해지예요. 해지 의사표시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해지가 돼요. 원칙적 해지가 즉시 해지입니다. 그런데 요게 4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4개. 그러니 시험문제 출제하기가 얼마나 좋아. 다음의 해지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해지 통과한 해지 4개에다가 즉시 해지 하나 딱 끼워 넣어. 그렇죠? 얼마나 좋아 이거 4개가. 4개밖에 없으니까. 그 4개를 오늘 외우면서 11, 12월 강의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까지 외우면서 첫째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4개 외워야 되지만 2개는 이미 본 거예요. 하나가 635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하나 또 봤었죠. 뭐 법정갱신. 법정갱신 되면 조건은 뭐하고 똑같고 전인대차와 똑같고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는 635조에서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돼요. 2개는 이미 봤던 거죠.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 되고 나머지 2개 636조 기간을 정했어요. 정했는데 이 또라이들이요. 임대차 기간을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30일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놨어. 정했는데 그 기간 밑에다 뭐라고 특약을 정했냐면 단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지권을 유보시켜놨어요. 이거 기간 안 정한 거하고 똑같죠? 기간 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을 했는데. 그렇죠? 이럴 때 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임차인이 파산을 해요. 자, 임차인이 파산을 했다는 건 더 이상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겠죠. 두 번째, 임차인이 파산하면 누군가가 채무자가 파산하면요. 법원으로부터 빚잔치를 대신 해주는 사람이 선임이 돼요. 이런 사람을 파산관제인이라고 부릅니다. 관리, 제 재산, 파산한 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법원이 선임을 해요. 변호사예요, 주로. 어쨌든 이렇게 파산관제인을 선임하게 되면 파산관제인은 파산한 자의 재산을 파악을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빚잔치 대신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파산관제인입니다. 이 파산관제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인은 또는 파산한 임차인의 파산관제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의 해지에도 해지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즉시 해지되질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4개. 어렵지 않죠? 네? 제가 아까 임대차 처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좀 많고 복잡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씩 하면 다 외워야 돼요. 거의 다. 매매하고 임대차 강론 부분은 조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례까지 깡그리 외워야 됩니다. 양이 좀 많아서 공부할 때 좀 힘들 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다 끝났고 민사특파법은 이제 1월달, 2월달에 시간 잡아갖고 따로 하겠습니다. 다
끝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까지 최소한 2주차 정도는 듣고 오셔야 네? 멍하지 않고 강의 들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속도도 11, 12월 달보다 좀 빨라집니다. 전달하는 내용도 11, 12월 달에 2배 정도 전달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힘듭니다. 힘드니까 미리 좀 들어오셔서 더 힘든 걸 조금 줄이셔야 돼.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